네. 저희 오늘 안내해드린 것처럼 MBTI라는 검사에 대해서 실제로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일단은 이 검사 실시와 채점까지 한 3, 40분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이 시간은 선생님들께 각자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각자 하는 시간으로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한 25분 정도에 걸쳐서 이 전반적인 MBTI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BTI라는 검사가 뭔지 이것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드리고 검사 실시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하는 모든 검사의 그 강의의 내용은 한국 MBTI 연구소 안에 있는 그러한 강의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고, 제가 안내해드릴 이 MBTI 검사지는 이 한국 MBTI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그 어세스타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개발된 검사지라고 안내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MBTI라는 거는 이 앞 글자를 딴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어스, 브릭스 이 두 사람이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고 타입, 인디케이터 이렇게 해서 앞 글자를 따서 저희가 MBTI라는 검사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희가 붙인 건 아니고 이 개발자들이 붙였겠죠. 네, 이거는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네, 성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유형이 나타나는 그러한 검사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마이어스하고 브릭스는 사람 이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캐서린 이 브릭스가 엄마, 그리고 이자벨 브릭스 마이어스가 딸, 그리고 피터 마이어스가 요 엄마의 요 분의 이 손주, 이분의 저이겠죠? 네, 아들이겠죠? 요 세 사람이 70년 동안 연구한 자료를 통합해서 성격 유형 검사로 만든 검사입니다. 그리고 아마 어디서 얘기를 좀 들어본 이름이실 것 같은데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그 학자가 있거든요. 요 심리학자의 성격 유형 이론을 근거로 해서 개발이 된 검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온 그 시기는 1990년대거든요. 그쯤에 김정택과 심혜숙 박사님에 의해서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지금의 어떤 MBTI 검사가 표준화 과정을 거친 검사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MBTI 검사가 지금 저희가 이제 학교 교육 장면에서 안내가 되는 이러한 검사인데 이러한 교육 장면에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상담 장면 그리고 산업 장면 등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검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MBTI 검사를 우리가 왜 하냐? 네, 검사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자기 이해를 하기 위한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MBTI 검사가 선호 유형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검사인데요. 이 검사 결과를 통해서 나는 어떤 선호를 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MBTI 검사가 집단으로 실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나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함께 집단에서 검사가 되었다면 타인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결과를 통해서 어떤 그러한 선호 유형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나의 적성과 이 검사 결과가 어떻게 좀 일치하는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진로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잡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미래가 좀 많이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MBTI 검사의 결과가 진로를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진로에도 좀 맞는가, 나의 성향과 이러한 적성과 진로에도 맞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BTI 검사가 상담 장면에서 쓸 때는 대인관계 그리고 의사소통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에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기업체, 그리고 뭐 상담 장면, 뭐 교육 장면, 이러한 여러 가지 방면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MBTI 검사가 갖고 있는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심리검사라고 한다면, 심리검사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들었을 때, 어머, 뭐 내 심리 이상한지 아닌지 보는 검사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약간 좀 우리가 움츠러들기도 하고, 좀 방어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갖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냥, 딱 말씀을 드린다면 이 MBTI 검사는 뭐 그러한 것들을 진단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내가 이상한지 아닌지. 그래서 비진단 검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기 보고식 검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고 그러한 검사가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내 선호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기를 선호도를 보는 검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나의 선호,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러한 선호 성향을 알고, 그리고 타인의 선호 성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길 선호. 도대체 선호가 뭔가? 제가 이 선호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이러한 과일 바구니 사진을 갖고 왔어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 과일 바구니에 있는 과일 중에서 어떤 과일을 가장 먼저 드시고 싶으십니까? 또는 어떤 과일이 제일 좋으세요? 라고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뭐 각자 좋아하시는 과일들이 막 이렇게 있고, 만약에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 없다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복숭아, 배 같은 건 안 보이죠. 만약에 내가 그러한 과일을 먹고 싶다고 한다면, 좋아한다면, 이 과일 바구니에 넣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포도를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딸기를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바나나,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어떤 그러한 식품의 기호가 다 다릅니다. 선호성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이 과일 바구니에 있는 과일들이 나쁜 게 있나요? 몸에 나쁜 거? 우리 몸을 해치는 그러한 과일들이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오히려 이 과일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러한 영양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과일이든 우리가 골고루 먹으면 우리한테 되게 좋은 영양가를 주는 그러한 과일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과일들 중에서 만약에 내가 한 가지만 먹을 수 있다고 뭐 이러한 미션 같은 것들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우리의 선호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과일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호성이라는 거가 이 과일 바구니로 설명되어 있을 때는 거기서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하지만 아예 제가 두 가지의 문항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른손잡이세요? 왼손잡이세요? 오른손으로 뭐 과일질을 하는 게 편하세요? 왼손으로 과일질을 하는 게 편하세요? 이런 식의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가 주로 선택하는 손에 대한 것들을 대답을 하시겠죠. 그리고 짜장면이 좋으신가요? 짬뽕이 좋으신가요? 만약에 음식을 한 가지만 먹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 짬짜면 안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음악이 더 좋으세요? 미술이 더 좋으세요? 뭐 사과나 배 중에서 어떤 것들을 더 선호하세요? 그리고 산과 바다 둘 중에 한 곳을 놀러 갈 수 있다면 어느 곳을 선호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묻고서 우리가 대답을 하는 게 사실 선호성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쁘고 좋고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뭐 우리가 사과를 좋아한다고 해서 어머 너는 왜 배를 좋아해?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이 MBTI 검사도 이러한 선호성과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이 선호성과 관련된 질문들이기 때문에 내가 체크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나온 유형에 대해서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MBTI 검사는 심리적인 선호성에 관련된 질문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마 검사지를 다 갖고 계실
같은데 MBTI 자가채점용이라고 적혀있는 이 검사지를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문항들을 보시면 체크를 하실 때 나의 심리적인 선호성에 있다는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지속적이고 내가 일관성 있게 활용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문항에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선택적으로 더 자주 많이 쓰는 것이 무엇인가. 앞서서 제가 오른손잡이세요? 왼손잡이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저는 좀 양손잡이인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선택적으로 어느 손을 더 자주 많이 쓰시는지, 그리고 실제로 한번 여기다가 선생님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기재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홍예영이니까 홍예영이라고 적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오른손으로 제 이름을 적습니다. 오른손으로 볼펜을 들어서 홍예영이라고 적어요. 한번 적어보시고 내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다시 볼펜을 들이시고 내 이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지금 쓰시면서 잘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네. 선택적으로 더 자주 많이 써서 내가 선호하는 손이 있고 나한테 그게 훨씬 더 편해서 계속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활용하는 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반대의 손으로 그 볼펜을 짚고선 쓰신다면 사실은 들이는 시간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집중도 더 많이 하시고 몰입을 더 많이 하실 텐데 생각대로 어떤 그러한 결과가 그리 좋지는 않을 겁니다. 글씨 막 빼뚤빼뚤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과를 보았을 때 삐뚤빼뚤한 그러한 글씨가 나오는 왼손을 사용하기보다는 예쁜 글씨가 나오는 오른손을 사용하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더 좋아하는 것들을, 그리고 상대적으로 편하고 쉬운 것, 상대적으로 더 쉽게 끌리는 것 해서 나는 심리적인 선호성이 오른손을 더 자주 사용한다 이런 것처럼 내 마음속에 또 내가 심리적으로 선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항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항의 내용들을 저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는데 두 가지 안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체크를 하시다가 애매하게 그 위에 것도 그렇고 아래 것도 그렇고 둘 다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내가 심리적으로 어떤 것들을 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활용하는가, 이러한 선호성, 뭐가 좀 더 편하고 나한테 좀 더 쉽게 끌리지? 라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체크를 하시면 좀 체크를 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면 심리적인 선호성에 의해서 체크한 거가 4가지의 유형이 돼서 총 16가지 중에서 하나의 유형이 나의 유형으로 선택이 되어집니다. 한번 이렇게 보겠어요. 이나, 여기 첫 번째 칸은 이나 I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칸에는 S나 N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T와 F가 들어가게 되고 맨 마지막 칸에는 J하고 P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가 이제 유형을 적게 되고 맨 마지막에 선호 환산 점수가 기재되는 그러한 칸이 있는데 이러한 점수는 선호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지 점수가 높다고 해서 또는 낮다고 해서 나의 능력이 이만큼이야, 나는 이만큼 성숙됐어,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러한 점수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E, I, S, N, T, F, J, P 이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가 4 곱하기 4에서 총 16가지 유형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E하고 I 같은 경우는 내가 에너지의 방향을 외부로 쏟는가, 그리고 에너지의 방향을 내부로 쏟는가 라는 그러한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선호하는 경향은 에너지의 방향이 어느 쪽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체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먼저 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선 실시를 할까 했는데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약간 제가 체크를 할 때 오염이 좀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거 체크를 할 때 검사에 대한 어떤 오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염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좀 날것인 상태에서 체크를 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가 체크가 된 다음에 그리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러한 지표와 나의 선호 경향이 그래서 어느 쪽인가 라는 것들은 그때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S하고 N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그러한 세상을 바라볼 때 무엇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방향입니다. 인식의 기능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이 S냐 N이냐 감각이냐 직관이냐의 선호예요. 그리고 이 사고 T 그리고 F 감정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것들을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사고를 사용하느냐 그리고 감정을 사용하느냐라는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선호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맨 마지막으로 판단, 제2 인식 P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가 채택하는 생활 양식이 무엇이지? 라고 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생활을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맨 마지막 이 선호를 통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MBTI 4가지 선호 지표를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이 앞서서 설명드린 이 심리적인 선호성, 이 선호 점수하고 같이 접목해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외향성이 E고 내향성이 I잖아요. 여기 어딘가에 저희가 점수가 체크가 되게 됩니다. 외향성이 점수가 높다는 것은 나에게 그러한 외향적인 성향이 아주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어떠한 가능성이 있을 때 외향적인 그러한 심리적 선호성을 훨씬 더 분명하게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내향성의 어떤 그런 점수가 높다고 한다면 나도 이 내향성에 대한 선호를 아주 분명하게 훨씬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외향성 대비. 그리고 이러한 스펙트럼 상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스펙트럼 상에서 아주 분명한 점수, 그리고 여기는 분명한 점수, 보통의 점수, 약간의 점수. 마찬가지로 내향성도 그렇고 이 나머지에 있는 이러한 유형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스펙트럼 상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유의사항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선택의 그 기준은 기준이라고 한다면 없고요. 그건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무 문항 선택이 헷갈리신다라고 하신다면 앞서 설명드린 그 심리적 선호성에 따라서 내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사용하는 경향성 그리고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선택하는 경향성 그리고 만약에 남들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면 내가 자주 쓰는 경향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쉽게 끌리는 경향성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문항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약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내가 자주 선택을 했을 때 편안한 그러한 선호성에 의해서 선택을 하셔야지 나는 이러한 사람을 좋아해. 이러한 스타일을 좋아해. 내가 이랬으면 좋겠어. 라는 식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에 대한 그러한 유형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고요. 네. 앞서 계속 설명드린 대로 이거는 성격을 진단을 하거나 어떤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검사 지식 읽으신 다음에 답안지에 체크하는 항목, 이 네모칸이 2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문항 중 하나에 X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유치한 이러한 문항을 예로 갖고 왔는데 사실은 이게 MBTI 아동용 버전이 있거든요. 그 MMTIC라고 아동용 버전에 나와 있는 예예요. 만약에 둘 중 하나의 음식을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만두
핫도그. 정말로 선호가 분명한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심리적인 선호성으로 갖고 와서 심리적인 거하고 관련된 문항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지만, 자, 여러분은 만두를 선택하시겠어요? 핫도그를 선택하시겠어요? 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 된다. 만두면 만두의 X. 핫도그를 선택하시면 핫도그. 그런데 어떨 때는, 실수했을 때가 있어요. 나 만두 더 좋아하는데 만두에다가 체크를 했을 때인데 핫도그에 체크를 해버렸네? 그러면 화이트를 사용하지 마세요. 수정 테이프 이런 거 사용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핫도그에다 핫도그 아니야 하면서 핫도그 저리가 하면서 이렇게 까맣게 칠하신 다음에 다시 만두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왜 제가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검사 실시하는 요 자가 채점용 용지가 목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하시면 맨 뒤에 사실은 내가 아무리 앞서서 수정 테이프로 칠을 한다 한들 맨 뒤에 있는 목지에는 그게 영향이 미쳐지지 않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정해야 할 것이 있으면 이거 아니야 라고 해서 딴 거에다가 X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런 성격 유형에는 어떤 유형이 더 좋냐, 더 나쁜 거 이런 거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과일 바구니에 있는 모든 과일들이 다 좋은 것처럼, 뭐 예를 들면 그냥 우리한테 다 영향을 주는 것처럼 어떤 과일이 더 나쁘고 어떤 과일이 더 좋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조금이라도 가까운 쪽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더 좋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없지만 한 문항에 너무 오래 생각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일관성 있는 어떤 대답을 추구하시는 방향으로 응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나의 선호하는 경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검사이다. 이걸 통해서 내가 뭐 어떤 그런 성격의 이상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자연스럽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검사 실시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선생님들이 모두 받으신 검사 용지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한 각자의 검사지를 모두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간 가능하다면 가능한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서 실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에 이제 이게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되니까 한 번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하고 검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뭐 10문항 정도 하다가 갑자기 뭐 밥을 먹고 오신다던가 식사를 하시고 오셔서 검사를 하시다가 또다시 친구를 만나고 오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그러한 일괄적으로 체크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시간적 여유를 한 30분 정도 확보를 하시고 검사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 선생님들께도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름 보면 성함 적는 칸이 있고요. 그리고 생년월일 적는 칸이 있습니다. 뭐 근데 사실은 자가채점용이시고 선생님들이 가지시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이런 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거는 제 생각인데 나는 그래도 정석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같이 적어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를 그러니까 전체를 넘기세요. 이 한부가 이렇게 붙어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전체를 넘기시면, 첫 번째로 페이지에 제1부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혀 있는, 검사 안내가 자신에게 자연스럽고 습관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며 자주 행동하는 경향에 더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여 표시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제2부, 각각의 낱말이 주는 이미지나 어감이 아닌 의미상 자신에게 더 가깝다고 생각되는 낱말을 선택하여 표시하세요.
그리고 3부를 한번 보시면 마찬가지로 나에게 자연스럽고 습관처럼 편안하게 자주 느껴지는 거. 뭐 4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93번까지 다 마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검사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한 장을 더 들추셔서 93번까지 끝내셨으면 한 장을 더 들추셔서 나오게 되는 페이지가 이러한 모습일 거예요. 제가 이거는 새로운 용지를 하게 돼서 여기 아무것도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제 만약에 여기까지를 하시게 되면 잠시 이 영상을 멈추시고 각자 이 검사 실시를 해갖고 오셨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검사 채점을 해봐야 되잖아요. 검사 채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측에 맨 마지막 우측에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걸 갖다 누구한테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분이 설명을 X로 하지 않고 V로 하셨어요.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체크를 하시면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가로줄에 체크한 개수를 세워서 여기다 그 오른쪽 여기 지난 칸 여기다가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거하고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2 그리고 하나 둘 셋 해서 3 하나 둘 여기가 그럼 먹지가 잘 안 됐네요. 여기 무언가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스캔을 떠가지고 잘 체크가 안 되는데 요거가 셋 그리고 하나 둘 해서 둘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하나에 다 체크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아무것도 체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원본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개수가 다른 거는 여기에는 체크가 되는데 스캔이 잘 안 된 거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 그 숫자를 다 적는 거를 하시고 여기에 있는 세로줄의 합을 더하셔가지고 맨 마지막에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 6, 3, 6 이거를 다 더해서 이렇게 21 그리고 I 같은 경우는 0, 0, 0, 0 해서 0 요걸 이제 쭉 하신 다음에 J끼를 더해서 9 그리고 P를 더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각 숫자가 나와요. 2는 21, I는 0, S는 15, N은 10,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나온 이거를 갖다가 좌측에 있는 검사 채점 방법 및 결과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에 숫자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2는 21이었기 때문에 21을 적었고요. I는 0, 그리고 S는 15, 그리고 N은 10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숫자를 잘 보시고 확인하시면서 적으시면 이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2번을 보시면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쳤잖아요. 이 동그라미를 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I의 점수가 10점 이상이면 I. 근데 I의 점수가 10점 이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2가 되기 때문에 2에다가 동그라미를 친 거예요. 그리고 N의 점수가 13점 이상이면 N. 그런데 아니면 S. 그래서 13점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S에다가 동그라미를 친 것입니다. 그리고 F의 점수가 15점 이상이면 F. 아니면 T. 여기는 간당간당하게 14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 F의 원점수가 이건 제가 잘못 봤네요. 네, F의 원점수가 15점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T. 그리고 P의 원점수가 12점 이상이면 이거는 이상이죠. 12점부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P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딱 맞물렸네요.
이 점수를 보시고 E를 선호하는 거는 매우 분명한 선호도를 갖고 있다. 그리고 S를 선호하는 거는 약간의 선호도를 갖고 있다. T를 선호하는 거는 14점 보통의 선호도를 갖고 있는 거고, 여기는 P죠. P 인식형. 여기는 약간의 선호도를 갖고 있다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 일단 여태까지 이제 설명을 드린 것들을 통해서 과제를 내드리도록 할게요. 이 검사지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시고 체크를 하시는 거가 우리 이번 영상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 채점을 하시고 자신의 유형과 선호 분명도까지 체크를 하시는 것까지가 이 영상의 과제가 되겠습니다.